안녕하세요. 안녕캔버스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조각 툴 지브러시의 첫 번째 수업이에요. 지브러시는 게임 캐릭터나 영화 속 크리처, 피규어, 원형 등 정말 정밀한 조형 작업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인데요. 초보자분들이 가장 처음 궁금해하는 지브러시는 어떤 툴인지,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딱 그 두 가지만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지브러시는 어떤 툴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먼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브러시는 디지털 조각 툴이에요. 마치 진짜 점토를 만지듯이 자유롭게 형태를 잡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3D 모델링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정밀한 스커핑이 특화되어 있어서 게임 회사의 캐릭터 아티스트, 배경 아티스트, 영화 특수효과 아티스트, 피규어 조형 작가들까지 많이 사용을 한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전에는 복잡한 모델링이 어려웠던 부분들도 지브러시 덕분에 훨씬 직관적이고 예술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죠. 두 번째로는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브러시를 먼저 켜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라이트 박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라이트 박스 요거고 이걸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여기서 나중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은 클릭하셔서 꺼내서 변형해서 쓰시면 됩니다. 일단은 기능만 먼저 알려드리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하고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잠깐 꺼주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지브러시 창에서 가장 위에 부분 보시면요, 이 부분을 상단 메뉴바라고 부릅니다. 상단 메뉴바라고 부르고 여기에는 툴, 브러시, 알파, 스트로크, 텍스처, 프리퍼런스 등등등 엄청 많죠, 메뉴들이. 잠시 후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실무적으로 정말 사용하는 기능들만 같이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요, 브러쉬도 있고 그 다음에 알파, 텍스처, 머터리얼, 컬러 이런 게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쪽에도 수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안 나타나고요. 메쉬가 하나 생성이 되면은 우측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굉장히 뭐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은 첫 수업 시간이기도 하고 이 위에 부분하고 왼쪽 부분 위주로 한 절반 정도만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측은 다음 시간에 오늘 배웠던 부분하고 연동시켜 가지고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이쪽 좌측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패널 있죠. 여기서 브러쉬가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 라이트 박스에서 사람 얼굴을 하나 가지고 와 볼게요. 이렇게 가지고 와 보고 왼쪽에 이 브러쉬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수많은 브러쉬들이 있습니다. 엄청 많죠. 기본적으로는요, 스탠다드하고 그 다음 무브, M을 눌러 보시면 이쪽에 무브라는 브러쉬가 있어요. 이거는 모양을 변형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위쪽에 보시면 클레이 빌드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찰흙으로 한 겹 한 겹 쌓아 나갈 때 작업을 하게 되는 브러쉬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알아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엄청 많다고 말씀드렸던 게 우측 패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작업하는 3D 모델은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여러 개 파트를 쪼개서 관리를 하고 싶다면 이쪽 서툴에서도 이렇게 포토샵처럼 레이어별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일단 세부적인 거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수많은 기능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다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만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왼쪽하고 오른쪽 기능에 중복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찝어드리면 첫 번째 알파 눌러보시면요. 여기서 임포트하고 익스포트를 할 수 있어요. 알파 브러쉬를.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브러쉬도 로드에서 새로 브러쉬를 여기다가 탑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컬러. 여기서 컬러도 이렇게 지정할 수 있고요. 근데 굳이 이거 세 개는 여기서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왼쪽에 다 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다큐먼트예요. 다큐먼트에서는 여기서 뉴 다큐먼트를 많이 사용하는 기능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document has been changed 이런 식으로 뜨죠. Would you like to save changed 이런 식으로 뜨는데 여기서 no 하시면 이렇게 다시 사라지게 되죠. 이제 왼쪽에 여기 보시면은 스크롤 줌 액추얼 더블 A 하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다 여기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굳이 쓸 필요 없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draw라고 있는데 이것도 여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서 방금 가볼까요? 여기 마우스 대니까 어떻게 나오나요? 여기에 자동으로 선택이 되죠. 그래서 굳이 여기서 할 필요 없고 다이나믹도 건너뛸게요. 에딧도 건너뛰고 파일 오픈하는 거니까 이것도 건너뛰겠습니다. 이거 다 건너뛸게요. 그리고 이거 라이트 조절하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렌더링 걸 때 거기서 따로 렌더링을 잡아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매크로 마커 다 건너뛰고 이것도 건너뛰겠습니다. 이 프레퍼런스에서 init ZBrush 하면 이거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초기화해서 초기화해서 시작하는 거고 이쪽에 텍스처도 이쪽에 텍스처가 있죠.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될 부분이 몇 개가 있는데 여기서 트랜스폼 들어가 보시면은 이쪽 밑에 보시면 Activate Symmetry라고 있을 거예요. 요거를 켜주시면요. 이렇게 주황색 불로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꺼주시게 되면은 주황색 불은 사라집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일단 저는 라이트박스에서 똑같이 얼굴을 하나 가지고 와볼게요. 여기서 트랜스폼에서 Activate Symmetry를 꺼주시면요. 한쪽만 이렇게 작동을 할 거예요. 근데 Symmetry라는 게 대칭이라는 얘기고 Asymmetry가 비대칭이라는 단어예요. 이거 대칭을 활성화시키는 거니까 여기서 Z축하고 M축을 활성화시키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양쪽 다 스커핑을 안 해도 한쪽만 해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나중에 한쪽 부분만 조금 강조하고 싶을 때 그때 요거 끄고 이쪽 부분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G 플러그인이 있고요. 여기서는 나중에 이제 메쉬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작업하다 보면. 그러면 여기서 데시메이션으로 가서 요 수치를 조절해 가지고 줄여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FBX 타입으로 해서 요거를 익스포트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도 뭐 없네요. 네, 이렇게 해서 뭐가 엄청나게 많아 보이긴 하지만 정작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거는 몇 가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지나가도록 할게요.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 메뉴들이 보일 건데 요거 전에 간단하게 요거 몇 개 없으니까 이거 먼저 설명 다시 한번 드릴게요. 브러쉬를 눌러보시면 이쪽에 엄청나게 많은 브러쉬들이 있죠. 이걸 사용해서 스커핑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닷치를 눌러갖고 예를 들어서 요걸 선택하고 뿌리면 요 값이 스탠다드하고 합쳐져 가지고 같이 먹게 됩니다. 이거는 이대로 그대로 먹겠죠.
또 사이즈를 줄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먹을 거고요. 밑에 알파는 이런 식으로 이 모양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텍스처는 거의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다음으로는 여기 재질이 있을 거예요. 재질을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변형해서 작업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줄게요. 그리고 컬러도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이렇게 간단한 거기 때문에 요건 금방 익히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알아볼 부분은 이쪽이에요. 왜 이쪽을 제가 강조를 하냐면 좀 중요해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수이기 때문이죠. 여기는 괜찮은데 에딧, 저희 그 3D 프로그램 중에 블렌더를 사용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에딧 모드로 들어가야지만 수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에딧 모드는 무조건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에딧 버튼은요, 3D 오브젝트를 편집 가능한 상태로 바꿔주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 안 누르고 조작하게 되면 2.5D 그림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꼭 눌러주셔야 되세요. 다음으로는 옆에 Draw가 있죠. Draw, Move, Scale, Rotate. 이건 3D 프로그램에서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야, 맥스, 모도, 워드박스, 그 다음에 뭐 퓨전, 뭐 등등 엄청 많죠. 뭐 블렌더도 있고. 그 이유는 X, Y, Z축이 다 있기 때문에 이 기능들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돌려서 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상단 오른쪽에 조작 버튼 4개가 있는데 그냥 움직이고 스케일, 사이즈 조절하고 요거 회전시키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간단하니까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주로 이거 그려지죠? 무브로 하면은 요거 지금 다 돌아가죠? 이거 움직이고 스케일이 방금 요거였었죠? 로테이트 방금 돌아가는 거 확인됐죠? 근데 이거 왜 지금 이렇게 돌아가냐면 여기서 트랜스폼에서 이게 대칭돼 있어서 그래요. 한쪽으로만 해야지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원리만 알고 계시면 되고,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또 있어요.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여기 있는 단어들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RGB만 알고 있는데 다른 거는 다 무슨 기능들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쪽에서 보시면 이쪽 UI 쪽에 있는 기능들은 작업할 때 색상, 재질, 조각, 방식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이제 핵심적인 옵션들인데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A 같은 경우는 폴리페인트 뷰 토글이라고 해서 이제 A 단축키로 켜고 끌 수 있어요. 그리고 폴리페인트가 된 색을 볼지 말지 토글하는 역할을 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MRGB라고 있죠. M 플러스 RGB예요. 그래서 머티리얼하고 컬러가 RGB죠. 그래서 재질 머티리얼이라고 하죠. 머터리얼 이러듯이. 그래서 그거하고 RGB 컬러하고 동시에 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RGB라고 있는데 요거는 컬러 값이죠. 그래서 요거는 색상만 칠할 수 있고 재질은 무시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우측에는 M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머터리얼의 재질, 색상은 무시되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근데 보니까 여기는 ZZZ 다 이렇게 들어가요. 더 헷갈리죠? 이거는 Z하고 add가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Z depth add예요. 메쉬를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돌출되는 느낌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가 그릴 때 이렇게 바깥으로 돌출이 되게 됩니다. 지금 선택이 돼 있죠.
그리고 Z하고 sub은요, depth subtract이에요. subtract은 빼내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메쉬를 안쪽으로 파내는 거예요. 이렇게 깎이죠. 파이죠. 이런 부분이. 네, 그렇죠. 우측에 보시면 Z하고 요거는 depth cut이에요. 3D primitive에서만 확인이 되고 초기 도형 삽입할 때 잘라내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단은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쪽에 보면 강도 보이시죠? 요거에 따라서 이렇게 세기가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M은 재질, RGB는 컬러, mRGB는 재질 플러스 색상, Zadd는 메쉬를 튀어나오게 하는 거, Z하고 sub는 메쉬를 들어가게 하는 거, A는요 색상 보이기, 토글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 우측에 있는 기능들을 오늘 배웠던 기능들하고 연동하면서 같이 나가보도록 할게요. 처음이라 지브러시 기능이 왜 이렇게 많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사용하는 기능은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혼란스럽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인터페이스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훑어봤고, 다음 영상에서는 기본 브러쉬 3종으로 스커핑을 시작하기를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지브러쉬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오면 누구나 멋진 캐릭터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